최근 오토기아님 표현과 같이 중국 털파리와 같은 기자들을 비롯한 친중 매국노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2차전지 투자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이즈가 많은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100%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과 특히 긴 시간 산업과 주가 동향을 추적하고 있는 입장에서 2차전지 투자 회의론자들의 주장에도 하나하나 반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해석하실 때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실 수 있지만 어렵지 않게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분은 파워트레인 구성 등에 따라 나눕니다. 그러나 통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 탑재량이 순수 전기차 대비 4분의 1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똑같이 1대1로 매칭한다면 통계 왜곡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을 보면 전기차는 약 89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47만 대입니다. 유럽 전기차는 주요 국가들을 필두로 대체로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가 PHEV보다 2배가량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내연차는 각각 21%, 28%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내연차를 합친 유럽연합의 전체 차량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상반기 유럽 시장의 전기차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한국 셀 업체들이 ESS까지 포함한 북미 시장에서 탄탄한 사용량을 기록하는 가운데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용량을 유지한다면 산업 관점에서 상황은 분명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장세가 무서운 유럽 시장이라고 한들 유럽은 전적으로 중국이 독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물론 유럽 소비자들이 방대한 국토 면적을 가진 미국 소비자들보다는 밀도나 1회 완충 주행거리에 예민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가도기에서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앞으로도 계속 파이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측에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전략의 수정으로 볼 여지도 있긴 하지만 로이터에 따르면 비아디 헝가리 공장 양산은 2026년 이후로 지연되며 양산이 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굉장히 작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와 중국 전기차의 전망이 앞으로도 그렇게 밝다면 헝가리 공장까지 풀캡발 가동해서 하기로 했던 10만 대 이상 생산을 해야지 이미 대량 양산이 가능한 공장을 쉬게 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LG 엔솔이 지난 2번의 중국 배터리를 상대로 한 승소에 이어 또다시 신앙다를 상대로 전극구조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의 판결로 신앙다라는 특허를 침해한 배터리들의 독일 내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나아가 제품 회수와 폐기를 명령받았으며 LG 엔솔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토해내야 합니다. 윤석천 선생님 말씀처럼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특허 분쟁에서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한테 이렇듯 패배한다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괜히 중국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불량 셀도 용납할 수 없는 산업의 특성상 그때 가서 또 다른 배터리 업체들과 제품 테스트를 시작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늦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완성차 OEM은 폐쇄에 따른 프로젝트 폐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고 괜찮겠지 하는 정도로 리스크를 체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허 소송 리스크는 완성 전기차 모델 프로젝트 전체를 취소해야 할 만큼 예민하며 이런 리스크를 전담하는 팀까지 두면서 주요 OEM사들은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기술을 빼가는 외국노들이 재차 보고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또 어떻게 기술이 빠져나갔는지 다른 중국 업체들 역시 100% 무결하다고 보기 어렵고 패소 리스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업체들에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이 자료는 클린테크니카의 통계에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 특히 4월 1위를 차지한 폭스바겐이 한국, 중국 어느 국가의 배터리를 주력으로 탑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8월 현재 기준 차종별 유럽 판매량 최신 데이터는 5월 통계인데 테슬라 모델 Y가 유럽 시장에서 다시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그 외 브랜드들의 탑재량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배터리 3사와 CATL 간의 경쟁 구도에 있어 중국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싹쓸이했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YD의 PHEV 6252대 데이터를 순수 전기차와 동일하게 1대1로 반영하면 통계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소거하고 본다면 중국 배터리의 영향력은 보다 더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엔솔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가 다시 유럽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LG 엔솔에게는 긍정적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12 BYD가 약 60대 차이로 11위 테슬라를 추월했다며 축포를 터뜨리던 중국 털파리들과 다를 바 없는 한국 언론들은 이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LNF IR팀에 연락해서 출하량을 확인하였을 때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테슬라가 다시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의 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미 시장인데 북미 시장은 물론 중국 업체들을 빠르게 밸류체인에서 축출하고 있으나 전기차 시장 자체가 트럼프로 인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또한 하나하나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자료는 미국 리서치 기업에서 발간한 산업 현황 보고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미국 고속 충전기 설치 건수가 역사적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에서 호들갑을 떨던 트럼프 리스크 중에서 정말 실체가 있는 유의미한 리스크는 충전 인프라 확충의 딜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충전 인프라의 부족은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 1위에 들 만큼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문제를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오직 7,500달러 소비자 세액공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세 번째 문제인 비용 문제로만 상황을 진단하고 있지만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게다가 이 자료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유소보다 더 많은 전기차 충전 설비를 이미 구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트럼프로 인해 전기차 산업이 박살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입니다. 문제의 7,500달러 소비자 세액공제 종료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는 주던 것을 없앤다는 점에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사실 이 소비자 세액공제가 정말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조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7,500달러를 1차원적으로 구매자에게 그대로 준다고 간편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조사와 딜러가 소비자들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을 알고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7,500달러는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만 달러 하던 모델 Y가 있다고 한다면 보조금 7,500달러를 반영해서 차량값을 35,000달러로 올리거나 배터리 셀 가격의 하락 등 원가 절감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을 유지한다면 이 7,500달러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던 소비자 인센티브의 폐지는 이면을 살펴보면 쏠쏠하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을 가로채던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맞지만 현 시점에서 북미 전기차 산업 전체의 침체를 논할 수준으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액 공제 종료 이후 당연히 시장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천문학적인 잠재 수요가 증발한다는 해석은 과도합니다. GM이 빠르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북미 1위 업체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시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라는 테슬라의 중국 법인 판매량을 보면 올해 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전쟁 선포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로 인해 테슬라의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북미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테슬라의 부진을 마치 북미 시장의 침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꽤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6월 판매량은 중국에서도 회복했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테슬라는 중국 물량도 중국산 LFP가 아닌 한국의 3원기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 수정은 중국 내수에서 한국 배터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호재입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상황을 봐도 전반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K배터리에게는 ESS 시장이라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피자가 또 있습니다. ESS 시장은 K배터리에게는 전기차 전환기에 있어 동아줄과 같은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중국의 값싼 LFP 배터리가 쫓겨난 ESS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살펴보면 테슬라나 파라시스 등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대규모 양산 체제는 한국 업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 엔솔은 미시간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이미 생산하고 있으며 6조 원 수주 계약 소식도 발표되었습니다. 48.7GWh, 38.7GWh의 파이를 한국 업체들이 100% 모두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지연을 메꿔주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ESS LFP의 경우는 AMPC 생산자 세액공제 혜택으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시장이고 기회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또 다시 LG 엔솔이 승소함에 따라 중국의 특허 침해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한국 업체들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볼 때 유럽 시장은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전기차를 선호하는 기조로 인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유럽에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소송 리스크 그리고 중국이 배터리 산업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북미의 경우는 ESS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점유한다면 그 파이가 결코 작지 않으며 생산자 세액 공제를 고려한다면 수익성 또한 굉장히 훌륭합니다. 충전 인프라는 연방정부의 지원 없이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GM은 2분기에도 가파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트럼프와 결별한 일론 머스크가 설정한 테슬라의 방향성까지도 한국 업체들에게 단연 유리합니다. 최종적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은 2023년 당시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있으나 결코 전체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서서히 이 밀어내기 덤핑 전쟁에서 슬슬 손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 중 하나인 리튬 감산 이슈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5위 리튬 업체 장거가 리튬 생산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리튬 판가가 약 20%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당장의 리튬 판가가 오르고 내리고보다는 이런 중국의 감산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로이터의 보도는 다소 러프하게 제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튬이라고 모든 리튬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경함형의 경우 쉽게 말하자면 리튬이 많이 들어있는 돌덩이를 스포듐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일부분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인 것입니다. 흐름도 앞부분의 경우는 앨범 아래 생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국이 빠진다고 해도 리튬 공급망에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의 리튬 감산이 단순히 리튬 스포듐민 그러니까 리튬을 광산에서 캐는 단계가 아니고 리튬 정제 과정에서의 감산이라면 중국의 감산 정책은 곧바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의 판가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시나리오 역시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평가 손실 환입에 따른 재무상태 개선과 함께 제품 판가의 상승에 따라 한국 2차전지 소재 업체들까지도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수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즉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유리한 포인트가 이렇듯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리튬 판가 반전,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모멘텀들과 터지는 수주 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전지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비관론 자체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의견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특히 무작정 한국말을 하라느니 하는 여러 상황에서 대체로 굉장히 안전할 법한 조언만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방송에 나와서 아직도 2차전지 산업은 가망이 없으며 약간 반등한 현재 주가가 대단히 많이 오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분석이 틀렸다는 점과 여전히 2차전지는 심각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약 2년 반 동안의 흐름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차전지 대장주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밸류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차트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점별로 쭉 말씀드려야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 구체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폭락의 사유들을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여름 한국 2차전지 산업을 누르고 있던 공매도 친구들이 스퀴즈가 터지며 에코프로가 150만원까지 치솟던 상황은 과열 구간이 맞으며 이는 정상 밸류로 볼 수 없습니다. 23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리튬 판가와 함께 시점별로 나누어서 보자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2023년 상반기 구간 동안 급등했던 리튬 판가가 서서히 내려가며 킬로그램당 $40 수준까지 하락하였지만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23년 상반기의 상승은 리튬 판가와 무관합니다. 또한 당시 에코프로비엠이 매해 실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폭풍 성장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60만원은 몰라도 30만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여의도의 주장처럼 광기의 상승이라고 할 수 없고 다소 과열되긴 했어도 견조한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성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 빅테크 기업들의 PER을 들먹이며 에코프로비엠에도 똑같이 빅테크 기업 수준 밸류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성장주와 맞지 않는 황당한 밸류에이션입니다. 하반기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은 처참했으며 이러한 부진한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어 당시에도 20만원을 하회하는 가격대까지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메탈 판가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기 때문에 2023년도 하반기는 리튬 판가 하락에 타격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만원 아래까지 처박힌 가장 주요한 2024년도의 이슈는 단연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가 혹여나 K배터리에 부정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해석될 만한 건덕지가 있는 말이라도 하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기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관련된 2차전지 폐망론을 헤드라인에 수천 수만 번 뒤덮었습니다. 2024년은 심지어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기자들이 숏 포지션을 줬던 한 해였으며 에코프로비엠이 3분의 1 토막 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결정적인 원인은 분명히 트럼프 리스크였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자 에코프로비엠은 2주 만에 30% 폭락하였는데 이는 유독 한국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굉장히 강하게 패닉 수준으로 인식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살펴본 이유는 밸류 관점에서 현재 소폭 반등한 주가의 타당성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이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폭락을 앞뒤 시점에서 도우며 가속화시켰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제외하고 폭락의 이유들은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시한 바와 같이 4가지의 사유들은 전부 깨졌습니다. CL3사의 배터리 사용량은 2024년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으며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하겠다는 소문이 지배적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고 AMPC는 유지되었습니다. 나아가 중국 배터리가 한국을 누르고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앞서 미국과 유럽 시장 상황을 보셨듯 거짓입니다. 심지어 K배터리 기업들은 그들만의 리그인 중국 시장 본진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도 3분의 1 토막 대폭락의 사유들은 대체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수준을 보면 속해 있는 코스닥 시장 전체 지수와 비교해볼 때 코스닥 최저점을 기록하던 주간을 기준으로는 12% 상승했으며 에코프로비엠 자체 최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39% 상승했습니다. 즉 앞선 4가지의 주요 폭락 이유들이 전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전체 시장 지수 상승폭 정도만 추정하며 조금 반등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가가 소폭 반등한 것은 유의미한 수준이 절대 아니며 호재들은 대체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과도하고 아주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었었는데 그 대폭락을 이끌던 악재의 사유들이 사라졌지만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3분의 1 토막 대폭락의 원인이 되었던 4가지 요인들이 사라진 것을 분석을 해야지 막연히 차트만 놓고 자꾸 타기를 한다면 이는 전문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딱 알맞다느냐 하며 적절한 것처럼 말하는 회의론은 틀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하면 4가지 이유가 전부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주당 20만원도 절대 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특히 제가 준비도 오래 했고 좀 길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유럽과 북미 시장은 산업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점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포인트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 배터리가 한국 배터리에 연거푸 두들겨 맞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에 축출된 북미에서 ESS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모습은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2차전지 섹터 3분의 1 토막 대폭락을 견인한 4가지 이유들은 전부 거짓이거나 결국에는 틀렸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2차전지 주요 소재 업체들이 겨우 전체 시장 지수만 간신히 따라온 상황에서 지금의 이 주가는 뭔가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최근 수조원 규모의 2차전지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던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를 배신하고 산업을 믿고 투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인간들이 붙잡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기술 유출은 비단 적발된 이 한 건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향후 재차 특허 소송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에서 깨진다면 완성차 OEM 입장에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포기해야만 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할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들은 한국 배터리에게 청신호를 비추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절대 이에 대해 보도하지 않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팩트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알릴 내용들이 있다면 이번 비디오와 같이 핵심만 집약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내용들이 많아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 두어 번 정도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여의도 카르텔과 반대편에서 개인 주주분들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더 알찬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